안녕하세요. 장인옥TV의 장인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데요. 이번 주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이렇게 저렇게 보다가 책장 사이를 거닐다가 책 한 권을 발견을 했습니다. 제목이 손길이 닿는 순간인데요. 이 손길이라는 단어에 제 손길이 닿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따뜻하고 왠지 손길, 촉감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내용 또한 그런 것이었고요. 여러분하고 또 공유를 해볼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목이 손길이 닿는 순간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손길이 촉감이잖아요. 감촉, 우리 인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책이었고요. 스스로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아도 몸의 모든 접촉이 생물적 아니면 심리적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만 해도 몸 상태를 촉각은 분석하고 관찰을 하는데요. 촉각으로 느끼는 포옹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잠깐의 포옹이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오고 이 느낌이 몇 시간 혹은 하루 종일 우리를 며칠 동안이라도 좌우를 할 정도로 지속이 된다고 합니다. 이 포옹의 힘은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포옹이라는 것이 접촉이잖아요. 배우자나 아니면 연인 사이에 강력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아동, 발달,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미친다고 해요.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이런 행위들이 엄마와의 접촉을 통해서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자주 신체 접촉을 해주는 것이 아이한테도 좋은 영향을,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촉각이라는 것이 모든 우리의 생활 영역에 은밀하게 영향이 미친다고 합니다. 생물학적 관점에서 감각 체계 중에서 가장 방대하고 가장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촉각입니다. 이 촉각의 체계는 자연히 빚은 역작임은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그 가치를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촉각이 수동적인 촉각이 있고 능동적인 촉각이 있는데 수동적인 것은 외부에서 몸을 살짝 만지거나 물질적으로 자극을 해가지고 그렇게 변형되게 느끼는 감각이라고 하고요. 일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의 촉각, 감정, 이 촉각은 능동적인 촉각 지각이라고 합니다. 마사지를 하는 사람이나 마사지를 받는 사람, 신경계에 자극을 하는 경우 만지는 행위, 이 모든 일상들이 능동적 촉각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촉각은 우리가 놀랄만한 것이 태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산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 태아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흡연자에 의해서 태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태아들은 얼굴을 만지는 행위가 더 잦아든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빨고 하는 것도 이 접촉과 영향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으로 쥐고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물건의 질감이라든가 목의 형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흔히 이 손은 밖으로 나온 뇌라고도 하잖아요. 그만큼 신체 접촉도 중요하고 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입을 통해서 빠는 손가락을 빠는 행위도 이 신체 접촉과 심리적인 안정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손이 특히 이제 촉감의 대표적인 도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손 머리카락을 또 이렇게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아이를 키울 때 이제 모유를 먹이거나 분유를 먹일 때 안고 먹였는데 아이가 계속 제 머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분유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습관이 안 좋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머리를 이렇게 빼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의문이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해결이 되었는데요. 이 머리카락이 이제 온몸이 털로 뒤덮였던 우리 조상들이 남긴 쥐나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 머리카락이 일종의 털이잖아요. 이걸 만짐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그런 본능에 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혼내지 않고 아니면 머리를 빼지 않고 그대로 두었던 것이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아이들이 이제 손가락을 빤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태아에서부터 자기 얼굴을 이렇게 만지는 경우부터 접촉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기 얼굴을 만지는 동작이 반복하면서
또 입에 갖다 대고 난 후에 입에 이제 혀에 촉감과 감촉을 하면서 이제 탐색이 시작되는 거죠. 태어나서 아이들이 모든 것을 입으로 먼저 가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또한 탐색의 과정이고 접촉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게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 중에서 누가 촉각이 더 뛰어날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촉각의 기능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촉각이 더 민감하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데 이 전문적인 용어 같습니다. 여성의 저도 무의식적으로 지금 이렇게 얼굴을 만지고 있는데요. 책에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자기 얼굴을 400회에서 800회 정도 만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다가 오늘 문득 얼굴을 만지면서 좀 불안한 아니면 뭔가 안정을 원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여자가 더 촉각에 민감한 이유는 여성의 피부 수용기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자극에 반응을 하는, 그러니까 수용기가 자극에 반응을 하는 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촉각에 더 민감하고, 그리고 20세 여성의 손가락 피부에 1제곱미터당 40개의 마이스너 소체라고 하는데 이 전문 용어인 것 같은데요. 근데 촉각의 수용기라고, 감촉의 변화를 느끼는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스너 소체라고 하네요. 같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가 40개, 남자가 30개 마이스너 소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조금 바뀌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63세에서 93세 사이에는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마이스너 소체를 가지게 되어서 손가락 피부에 더 많이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심리학자의 말을 빌리면 자기 접촉은 스스로 안정감을 찾고 유연성을 다시 갖게 되는 행위라고 하니까요. 스스로 쓰담쓰담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스스로 안아주는 이런 행위도 심리적 안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스스로 몸을 자기 접촉을 하는 것이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요. 타인의 몸을 또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도 이게 가능할까? 라는 의문이 드는데요. 신체적 접촉, 즉 아프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긍정적인 스킨십이나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아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행동과 상관없이 또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서 악수를 한다거나 가벼운 포옹이나 볼키스 같은 경우에도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두들겨 주는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네요. 신체 접촉은 애정, 용서, 기쁨, 그리고 인정, 칭찬, 존중까지 아주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은 어떤 사람에게 호의를 느끼는지 아니면 초조감을 느끼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몸의 언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신체 접촉의 행위는 직장이나 우리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보다 가족과 있을 때, 연인 혹은 친구와 함께 있을 때 자연스럽게 스킨십이나 신체 접촉의 횟수와 강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잠깐의 포옹만으로도 긍정적인 감정은 온종일 지속이 된다. 아이의 성장과 심리적인 그리고 안정과 신체 접촉이 관련이 있는 것은 연인과 배우자와 또 마찬가지로 아이의 성장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시각적으로도 따뜻한 커피나 따뜻한 홍차를 보는 것이 이 사람이 아주 따뜻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단단한 의자를 보는 것보다 소파를 보는 것이 아주 포근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네, 추운 겨울이지만 친구, 가족, 연인들과 따뜻한 신체 접촉을 통해서 아주 포근하고 따뜻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겨울 나시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접촉, 위대한 손길 아주 잘 활용하시어 올겨울도 건강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손길이 닿는 순간 리뷰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